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알찬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진보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또 다시 고발했다. 지난 6일 1차 고발 이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와 WFM 등 관련 기업 공시자료를 추가로 분석해 고발 인원과 뇌물액을 늘렸다. 16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와 함께 WFM, 바이오리더스, 익성 관계자 17명을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자본시장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뇌물 액수는 115억 원, 총 범죄 금액은 280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1차 고발 당시에는 뇌물액 66억 5천만 원으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7명만 고발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코링크 PE는 거액의 사채를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정부 사업을 빌미로 주가를 조작, 고가에 매각하여 불법 이익 얻었다며 이번 사건을 정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자료에 따르면 WFM 전 대표 우모 씨는 2014년부터 주당 1,500에서 1,700원 하는 영어교육업체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2017년 주가가 오르자 181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게 됐다. 우 씨와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 PE 관계는 201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영대 대표는 자기 자본이 6억 7,500만 원에 불과한 코링크 PE가 235억 원 상당 WFM 470만 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우 씨도 코링크 PE의 배경을 알고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WFM은 2018년 3월 코링크 PE에 53억 원 상당 주식 110만 주를 처분한다. 윤영대 대표는 우 씨는 코링크 PE와 관련해 차익 63억 원을 얻게 되는데 정작 조 전 장관 가족에 이익이 없자 괘씸죄를 우려해 추가 수익 중 53억 원 상당 주식 110만 주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를 지난 3일 기소할 때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도 참고했다.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코링크 PE로부터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 1억 5,795만 원을 동생인 정모 씨 계좌로 받았다는 점이 기재됐다. 윤영대 대표는 정경심 교수는 매월 860만 원씩 확실하게 수익을 얻게 되고 남편이 민정수석까지 하게 되자 투자를 늘려온 가족 명의로 14억 원을 추가 투자하게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WFM이나 웰스 CNT에 투자한 금액을 다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 원도 사실상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코링크 PE 그린펀드와 연관된 바이오리더스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코링크 PE의 그린펀드는 2017년 8월 설립돼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리더스가 15억 원을 투자했다. 이 돈은 다시 우주광중계계 회사로 알려진 태영웨이브에 투자됐다. 그린펀드 설정 금액은 61억 1천만 원, 바이오리더스가 실제 납입한 투자금은 15억 원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바이오리더스는 정부로부터 2017년 3에서 6월 보조금을 받지 못하다가 2018년 4에서 6월에 9억 5,900만 원, 2019년 1에서 3월에 12억 원 지원을 받았다. 윤영대 대표는 바이오리더스는 매년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던 제약회사라며 조국 가족이 코링크 PE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마침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자 코링크 PE를 이용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률 회계사도 최근 온라인 방송에서 바이오리더스가 15억 원을 그린펀드에 투자하고 그린펀드는 이 돈을 태영웨이브에 투자했는데 돈이 없어져 바이오리더스에서 난리가 났다며 공시된 자료에서 자금 흐름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회계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가 가족 등과 함께 코링크 PE의 블루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24억 원이라며 블루펀드에 납입한 자금은 웰스 CNT에서 IFM에서 웰스 CNT, 코링크 PE에서 WFM 주식 매매에 활용 형태로 흘렀다고 밝혔다.
정경심 진단서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정형외과에서 받았다는 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걸로 16일 확인됐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이 보내준 증명서에는 발급 의사의 이름과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 등의 정보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증명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판단해 추가 정보를 요구했어요.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부터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14일 5차 조사에서 작성한 조서를 우선 열람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피의자 측이 무엇을 제출했는지 확인을 안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보 방지 차원에서 선을 그어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며 검찰은 어제 보도를 보고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나 변호인도 병명이나 진단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어제 오후 6시 이후 변호인 측에서 팩스로 정경심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제출해왔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입원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검찰 관계자는 팩스로 전송된 증명서를 살펴서 보니 증명서 하단에 발행의사의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였다며 변호인 측의 발급기관과 발급의사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어요. 이 관계자는 팩스로 수신한 증명서상의 진료관은 정형외과라며 현재까지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뇌종양 진단은 MRI 촬영, 영상의학과 판독을 거쳐 내려진다고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도 제출해 줄 수 있을지 변호인 측에 문의한 상태라고 전했어요.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검찰 입장에 대한 별도 입장문을 내고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추가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입원 장소 공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밝히며 정경심 교수가 16일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의논을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고 전했어요. 정경심 교수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다는 검찰 언급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했어요. 검찰은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6차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아직까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조사의 경우 정경심 교수의 요구에 있어 건강상 귀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방식은 아니었다며 정경심 교수 조사 중 열람에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검찰은 이날 소환한 정경심 교수가 5차 조서 열람 및 서명, 날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되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